자, 우리 앞선 시간에 다루었던 얘기가 요 앞 슬라이드까지였고요. 여기서부터 다루는 얘기는 트랜지스터 설계 이슈들 중에 또 하나 이슈가 소스 드레인의 구조에 대한 이슈입니다. 앞서 수업 시간에 그냥 편하게 모스 FET의 단면을 그릴 때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소스 드레인에 이렇게 그냥 M 플러스 N모스입니다. P타입 기판에 뭐 이게 소스와 드레인입니다 정도로 얘기했는데 사실은 여기 소스와 드레인의 이 정션의 모양새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트랜지스터 설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봐야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첫 번째 꼭지에 나오는 게 단채널 효과죠. 숏 채널 이펙트. 부정적인 거죠. 그 채널이 짧아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앞서 강의했던 게 문턱 전압이 채널 길이별로 달라지더라. 특히 VT 롤 오프 플랫을 그려서 쇼채널 이펙트의 그 영향력을 정량화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기하 구조를 써서 굉장히 퍼스트 오더 수준의 모델을 만들어서 문턱 전압의 변화량 델타 V가 어떻게 되는지를 식으로 풀어봤을 때 거기서부터 얻었던 레슨은 솔스 드레인의 정션의 깊이는 쉘로우하게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하구나라는 레슨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스 드레인의 정션의 깊이라 하면 이게 P타입이니까요. 여기 N 플러스 영역이 있으면 뭐 결국은 PN 플러스 접합이죠. 근데 여기 제 정션의 깊이 웨이퍼 표면에서부터 얼마나 내려가느냐고 해서 대문자 X를 많이 쓰고요. X 그다음 서브 정션의 J를 씁니다. 뭐 책에 따라 뭐 여기 피에르 선생님은 RJ라고 썼는데 R을 도입한 이유는 요게 요렇게 반원 모양으로 만들어지니까 레디어스 R 가지고 오신 겁니다. 업계에서는 X 정션하고 콤마 찍고 소스 드레인 이런 표기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표기는 뭐 중요하지 않고 내용을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이 XJ의 값을 수 나노미터까지 줄이면 쇼채널 이펙트는 충분히 극복 가능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문제는 아니 이 너무 얇게 만들면 생기는 내가 원치 않고 만들면서 부득이하게 쫓아서 들어오는 게 기생이라는 단어의 표현이죠. 기생이라는 게 거기에 종속되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 페라세틱한 성분 중에 특히 리지스턴스 성분입니다. 뭐 1학년 때 배웠던 반도체 물리 시간을 떠올려 보면 어떤 실리콘 덩어리가 하나 있는데 이게 여기 소스 영역이라고 봐도 되겠죠. 이게 트랜지스터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딱 봐도 그냥 육면체 형태의 덩어리잖아요. 이 M 플러스 영역의 이 전체가 가지는 끝에서 끝까지 이 저항값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소스니까 R 소스라고 해봅시다. 여기 있죠. 이런 저항값 하나는 분명히 이 도핑의 양이 얼마냐 되냐에 따라 resistivity, conductivity 분의 1, 그 conductivity는 Q, mu, N. 이 N은 도너의 양 N 서브 D에 의해서 결판 날 겁니다만 또 하나 중요한 지표가 이 녀석의 단면적이 얼마고 이 녀석의 길이가 얼마인지 이런 physical dimension도 중요합니다. 근데 쇼채널 이펙트라고 하는 현상을 제어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이 N 플러스로 도핑이 되어 있는 소스 영역의 이 뭐 높이라고 할까요? 뭐 정션의 깊이 이걸 낮춰야 되죠. 그러면 저항 R 소스 값은 도핑을 많이 해서 리지스티비티를 설령 최소화시켰다 한들 이게 단면적분의 길인데 이거를 너무 낮추면 소스의 저항값 자체가 커지는 부작용. 하지만 얘는 쇼채널 이펙트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션의 깊이는 쉘로우하게 해야 되나? 그로 인해서 기생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현상은 페라세릭 리지스턴스 값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스 FET를 정의하고 심볼로 쓸 때 우리는 여기를 소스 단, 드레인 단, 게이트 단이라고 하고 소스에서 요 게이트 사이 요 라인에는 no resistance를 기본적으로 암묵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근데 그게 되려면 요 영역이 바로 여기죠. 이 소스 덩어리, 이 육면체. 여기에 저항값이 거의 0에 가까우면 좋으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정션의 깊이를 얇게 했더니 그럴 수 없습니다 했는데 무시를 못하고 이거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RS 값 되게 중요하네요 해서 그래서 모델링을 하면
이렇게 저항을 달아야 될 겁니다. 소스, 드레인, 게이트고 그럼 여기 이 노드를 S 프라임, D 프라임으로 잡아서 요 부분이 앞에서 공부했던 거고 여기에 이런 게 달라붙는다라는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달라붙으니까 페라세릭 리지스턴스라는 단어가 들어옵니다. 항상 이제 공학 학문을 여기 이제 3학년 이상 학생들이 많으니까 공부해봐서 알잖아요. 굉장히 심플한 모델을 만든 다음에 나중에 진짜 현상하고 심플한 모델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것들을 하나하나 성분을 추가해가면서 컴플리케이티드한 복잡한 모델로 발전시키죠. 여기 모스 FED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RSRD를 처음에는 없다라고 했다가 이제서야 있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근데 RSR 드레인 이 값은 앞에서 이미 학습한 내용입니다. 리지스티비티에다가 저기 나누기 요거 W 곱하기 RJ 돼 있는데요. W는 그림을 보자. 요거 쓸게요. 요렇게 n 플러스 소스가 있으면 위스는 요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 채널의 폭이죠. 이 채널 MOS가 있으면 요게 채널의 길이고 요 뒤로 가는 게 위스잖아요. 요 위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부분에 요 깊이를 RJ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W하고 RJ니까 요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렇게 잘라서 보면 소스에서 전자가 나가서 드레인으로 갈 때 그 단면적입니다. 됐죠? 내가 그림을 잘 그렸나 모르겠다. 여기가 소스의 앞쪽이고 여기가 소스의 뒤쪽이고 그 사이에 요 면입니다. 그 전자가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위에서 내려다 보면 요게 게이트면 소스 드레인이면 요 라인 따라서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면 있죠. 그거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요 폭이 W고 요 안으로 쑥 들어가 있는 게 RJ입니다. 이거의 단면적 역할을 해서 비례한다라고 해서 W 곱하기 RJ고 길이는 여기 얘겠죠. 그래서 나중에 3학년 2학기 때 배우는 디지털 집적 회로에서는 트랜지스터를 여러 개를 가지고 회로를 만들 텐데 그 트랜지스터 여러 개를 실리콘 웨이퍼 표면 위에 어떻게 도면을 그릴 건가 설계 도면 같은 거죠. 그런 거를 그리는 일들도 할 거고 그때 중요한 게 도면을 그리려면 규칙이 있어야 되겠죠. 트랜지스터와 트랜지스터 사이에 뭐 최소의 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요거는 채널 랭스니까 뭐 포토 공정에 따라서 몇 나노 공정이면 채널 길이 몇 나노미터까지 되고 알려져 있죠. 회사마다 다르고 이제 요런 세세한 요런 규정들을 또 이 폴리실리콘 요게 튀어나오면 요 소스 주행보다 얼마나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지 등등의 굉장히 디테일한 룰들을 배울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아마 4학년 때 VLSI 설계 이런 걸 해보면 디자인 룰 체크하는 앞글자만 떠서 DRC입니다. 지금 회로 설계에 더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설계를 해보고 칩을 한번 부어보면 만들어보면 본인이 만드는 건 아닙니다. 설계만 파운드리에서 만들어주는데 만들기 전에 꼭 해야 되는 일이 디자인 룰 체크 기능입니다. 이거 하다가 밤새입니다. 보통. 나는 똑바로 그린 것 같은데 계속 컴퓨터에서 너는 룰을 어겼어. 반도체 공정 엔지니어가 만든 룰에 따르면 네가 설계한 도면은 절대 만들 수 없는데 네가 만든다고 하니까 나는 이거 오케이 줄 수 없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룰 체크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 뭐 말이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얘기하면 아마 4학년 가면 이거 하느라고 맨날 밤샐 겁니다. 레이아웃하고 이게 벌스스입니다. 벌서스. 그 뭐 몇 대 몇 할 때 1대 1 할 때 1대 1 이 VS 숫자 벌스스. S가 스키매틱입니다. 회로 스키매틱 그린 겁니다. 뭐 요렇게 해 가지고 막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렇게 회로 그리는 요거 스키매틱이라고 하잖아요. 요거랑 그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레이아웃 그 도면에 펼쳐서 그리는 거. 그 둘을 비교하는 건데요. 이것도 케이던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다 비교해 줍니다. 그래서 네가 그린 스키매틱하고 네가 그린 설계 도면하고 차이가 있어요. 이거 안 맞아서 나는 오케이 할 수 없습니다. 해서 오류가 계속 날 거예요. 그 오류 다 잡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 다 잡아내는데 이제 수작업이 들어가는 게 주로 아날로그 집적회로고 디지털 집적회로는 자동화가 많이 돼 있어서 고장난 거 알아서 고쳐주고요. 심지어 디자인 룰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표준 셀, 스탠다드 셀이라고 합니다. ST, 스탠다드 셀. 이거 만듭니다. 아마 디지털 집적회로 들어가면
투인풋 낸드 스탠다드 셀의 설계 배치도가 어떻게 되는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가져다 그냥 쓰면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회로는요, 금방 설계할 수 있습니다. 좀 숙련된 엔지니어라면 하룻밤 새면 칩 하나 만들어냅니다. 지원돼서 보면 다. 왜냐하면 표준화된 블록들을 가지고 와서 붙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아날로그 회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시뮬레이션하고 테스트해서 이렇게 도면 쓰면 돼. 그러니까 페라세릭 리지스턴스, 페라세릭 카파시턴스 값을 다시 추출해서 그걸 또 재차 스파이스 시뮬레이션 또 돌려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포스트 스파이스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포스트가 붙는 이유가 스키매틱 레벨에서 스파이스 돌려서 회로 동작하네 확인하고 그 스키매틱을 들고 도면을 그려요. DRC, LVS 다 통과해서 OK 떴어도요. 회로 도면을 그림으로써 회로 스키매틱의 페라세릭 저항, 페라세릭 캡이 새로 생겨요. 그것까지 회로 스키매틱에 넣어요. 마치 이거랑 똑같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요거. 나는 요렇게 설계했는데 배치도 설계 도면을 그렸더니 요런 저항은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네. 근데 이걸 사람이 안 만들고 기계가 만들어줘야 하면 네, 기계가 다 만들어줘요. 다 찾아서 붙여줘요. 그래서 저런 것까지 기생 성분까지 포함해서 다시 시뮬레이션 돌려야 돼서 포스트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요. 그것까지 해서도 서킷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동작하면 이제서야 칩 설계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뭐 특정 패밀리셋에서 칩을 드디어 다 완성해서 파운드리에 맡겼습니다 할 때까지 엔지니어가 뼈와 땀을 흘려 피와 땀이 뼈와 땀 피와 땀을 흘려 말이 안 돼. 피밖에 없어 해보면 뼈도 그냥 다 갈려서 없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칩을 만들어내고 파운드리에 들어가서 이제 돌아 나오는 거죠. 칩으로 나옵니다. 자자자 딴 얘기 그만하고 요 됐고 기생성분 그다음 그래서 이 모스 FET에서 정션을 얇게 만들면 숏 채널 이펙트를 극복할 수 있는데 이제 뭐 짜장면 먹자니 짬뽕 먹고 싶고 짬뽕 먹고 싶으니 짜장면 먹고 싶은 느낌하고 비슷해요. 트레이드오프죠. 트레이드오프. 야, 이러니까 저게 안 되고 저러니까 이게 안 되고 지금 딱 그 상황이죠. 숏 채널 이펙트라는 놈하고 기생 저항값하고 서로 이거를 동시에 좋아지게 할 방법이 없을까? 또 엔지니어들이 또 뼈를 갈아서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이겁니다. 야, 그럼 소스 드레인을 앞으로 이 정션 뎁스 얇게 중요해. 근데 숏 채널 이펙트를 줄이기 위해서 정션 뎁스를 얇게 하라는 의미는 요 영역이지 않냐. 맞잖아요. 여기에 정션 뎁스가 얇은 게 중요한 거죠. 앞에서 그걸 배웠잖아요. 이거 봐. 이해 때문이잖아. 너 앞으로 가면 어디 갔냐? 이거. 이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 그러면 됐네. 그래서 영감을 얻은 거예요. 아, 여기는 정션을 얇게 이쪽은 깊게 하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맞네. 요런 형태의 정션 프로파일을 가지는 소스 드레인을 만들면 될 겁니다. 문제는 또 생기죠. 어떻게 만들 건데요? 아이디어는 좋은데 패브리케이션이 됩니까? 패브리케이션 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MOS 구조를 만든 다음에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나 뭐 SiO2도 좋아요. 물질을 증착을 합니다. 위에서부터 보통 증착 방식이 아마 2학기 때 이제 공정 수업 들으면 많이 나올 텐데요. 예를 들어 뭐 스퍼터라고 합시다. 이 증착 장비 이름이에요. 스퍼터라고 하는데 스퍼트 한다라는 게 뭔 말이냐면 뭔가를 가지고 물질을 때려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먼지 터는 거랑 똑같습니다. 옷에 먼지 털 때 손 가지고 옷 막 때리잖아요. 그럼 옷에 있는 먼지가 뜯겨져 나오죠. 똑같아요. 내가 SIN이라고 하는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라고 하는 절연체를 웨이퍼 표면 위에 먼지 쌓이면 곱게 눈 새벽에 와 있으면 눈이 곱게 우리 땅에 깔려 있잖아요. 그렇게 뭔가 물질을 얹고 싶으면 얹는다는 게 디파짓 한다는 겁니다. 디파짓이라는 게 은행에 예금하듯이 돈을 이렇게 예쁘게 쌓아두듯이 디파지션, 그러니까 증착하는 겁니다. 그럼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증착을 하면 이렇게 위에다가 달라붙을 겁니다. 그 방식 중에 여러 개가 있지만 하나로 스퍼터가 있으면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라고 하는 물질을요. 보통은 이제 플라즈마 기술을 씁니다. 그래야 물질을 때릴 때 내가 원수 하나 던질 수는 없잖아. 이거 손으로는 못 잡으니까. 양쪽에 전기장을 가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가스가 이온화돼 있어야 전기장 안에서 쿨롱의 힘을 받아 운동하니까 플라즈마 만들어서 때려요. 소스 물질을. 그럼 때리면 얘가 뜯겨서 나올 거 아니에요. 먼지 털면 먼지 나가듯이.
문제는 대기 중의 환경에서는 공기 입자들이 너무 많아서 이 털려져 나온 먼지가 밖으로 뻗어나가지를 못해요. 근데 압을 굉장히 낮춰요. 그래서 반도체 공장 가보면 챔버라고 합니다. 챔버. 그 아마 언론에 나오는 뉴스들 보면 뭐 이렇게 로봇 팔 같은 게 생겨가지고 여기 웨이프 하나 딱 올려놓고요. 로봇 같은 게 갑자기 슉 해서 어디 안으로 밀었고 또 어디서 웨이프 하나를 슉 끄집어내가지고 뺑글 돌려가지고 딴 데다가 또 슉 넣고 뭐 이런 걸 해요. 이런 장비들 위에서 내려다 보면 내가 이걸 다 지금 공적 수업이 아닌데 말이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맙시다. 여기 이제 프로세스 모듈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로딩을 해요. 로딩하는 로봇 팔들이 여기 넣었다가 공정 끝나면 끄집어내서 여기도 주고 막 뭐 왔다 갔다 해요. 요 전체가 양산 장비인데요. 이런 거 이제 한 10톤씩 해요. 이런 거. 아, 잠깐만. 여기 들어가서 이제 증착을 할 때 요 안에다가 그 압력을요. 이 대기압을 쓰지 않고 보통 수 밀리바 수준까지 낮춰요. 낮추려면 방법은 하나예요. 여기다 배관 연결해서요. 펌프 달아서요. 펌프 동작시켜서 공기 빼면 돼요. 뭐 그거잖아요. 저기 페트병 있으면 생수 물병 하나 입에 물고요. 호흡을 당겨 보세요. 호흡을 당겨 보면 생수병이 쪼그라들죠. 그 안에 있는 공기를 빼냈다는 뜻입니다. 반도체 공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다 이제 이렇게 펌프를 달아서요. 공기를 빼내서 이 안에 압을 낮추어요. 그리고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플러스 이온을 띤 가스 입자 플라즈마를 때려서 뜯겨져 나오면 안에 공기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 민 프리패스 이동할 수 있는 경로가 마이크로미터 스케일에서 센티미터, 수십 센티미터, 수백 센티미터 막 늘어나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웨이퍼를 하나 올려놓으면 요 물질이 곱게 위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요런 구조를 만들어요.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같은 이렇게 생긴 방막, 틴 필름을 증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틴 필름 데포지션 공정이 그런 뭐 여러 방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스퍼터 방식이. 자, 그러면 여기서 공정이 끝나면 로봇팔이 들어가서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다른 프로스 여기서 스퍼터 했으면 끄집어내서 또 딴 데다 또 놓고 또 뭐 다른 물질을 깔아요. 보통 요즘 나오는 거는 SIN 위에 SiO2 깔고 SIN 깔고 다시 SiO2 깔아요. 그래서 옥사이드 나이트라이드 옥사이드라고 해서 ONO 3계층입니다. 삼겹살 같아요. 볼 때마다. ONO층을 깔아요. 그러면 그려 봅시다. 진짜 오늘 쓸데없는 얘기 너무 많이 한다. MOS 세 개 깝시다. 하나, 둘, 셋. 이게 ONO입니다. O는 SiO2고요. N은 Si3N4일 겁니다. 그럼 얘는 다시 SiO2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를 깎아내요. 식각 공정하는 옥사이드 깎고 그다음 나이트라이드 깎고 SiO2 또 날려요. 그렇게 하고 나면 재미난 게 이 MOS 구조물 때문에요. 여기 어깨축지라고 하죠. 사람으로 따지면 팔 달리 어깨 느낌이 나죠. 이 어깨에는 이 애칭을 할 때요. 애칭의 방식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 뭐 베스킨라빈스 같은 데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시키면 숟가락으로 이렇게 퍽 퍼먹으면 아이스크림 요렇게 없어지죠. 한 숟가락 더 먹으면 요렇게 없어지죠. 아이스크림을 멋지게 잘 파먹으면 요렇게 파먹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요것만 꺼집어내죠. 물론 가로로도 뻗어 나가지만 수직 방향으로 훨씬 깊이 있게 파서 먹는 거죠. 이거 급한 대망은 이제 빨대 꼽아가지고 뭐 진짜 이게 폭이 거의 없도록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혹 빨아먹을 수도 있겠죠. 자, 이게 식각 공정하고 비슷합니다. 식각을 할 때 깊이 방향과 그러니까 버티컬, 레터럴 방향으로 얼마나 물질을 깎아내느냐에서 똑같이 깎아내는 게 아이소트로픽한 애칭입니다. 이게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깊이로는 엄청 깎는데 가로 방향으로는 거의 안 깎아요. 이게 아이소트로픽의 반대말 언아이소트로픽한 애칭입니다. 이 위에 있는 MOS 구조에 ONO 레이어를 증착한 다음에 언아이소트로픽하게 애칭을 시킵니다. 그러면 요 옥사이드가 깎이면 요 위에 있는 옥사이드 깎이고 얘도 깎이지만요. 생각해 보면 요 라인을 한번 보세요. 여기
여기는 요거밖에 안 깎여요. 그럼 요만큼은 남아요. 요 B금친 거.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나이트라이드 요만큼 깎고 얘 나이트라이드 깎는데 얘는 나이트라이드 요만큼 깎고 여기 밑에 있는 것도 그 위에 있는 그대로 내려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걸 다 깎고 나면 어나이소트로픽하게 깎고 나면 구조물이 요렇게 남아요 옆에. 여기에 삼겹살처럼 O, N, O, O, N, O 이렇게 남아요. 이걸 3차원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뒤로 있을 테니까 여기에 이렇게 물질이 O, O, N, O.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면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양쪽 다 이렇게 둥그스름한 형태로 물질이 남아요. 이걸 이제 앞에서 바라보는 단면으로 보면 이렇게 MOS 남아 있을 겁니다. 요즘은 이게 ONO를 쓰는데 그냥 이제 이름 너무 헷갈리니까 하나만 있다라고 하고 이렇게 4분의 1 면 원의 4분의 1만 남아 있는 것처럼 그릴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요. 아니 이거 아까 전에 그 쉘로우 정션 만들었으니 여기서 쉘로우 정션 만들고 그 다음에 ONO 구조를 가진 이런 구조물을 스페이서라고 해요. 이걸 한국말로 번역한 책을 보니까 공간자 뭐 이런 말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더 헷갈립니다. 그냥 스페이서예요. 스페이서를 만든 다음에 다시 아이온 임플란테이션이라는 공정 기술을 써서 상세한 내용은 공정 수업에서 배우세요. 그냥 전압차를 이용해서 원소를 가속 운동을 시켜요. 근데 원소마다 정확한 질량을 가진 놈을 빼내기 위해서 고등학교 시간에 배운 원 운동을 이용해서요. 뭐 이렇게 뭐 있어요. 자세한 얘기 더 하지 맙시다. 진도 못 나갈 것 같아서. 하여튼 불순물이 날라와요. 웨이퍼 위에. 그렇게 하면 여기는 스페이서가 막아줘서 이 하단부 쉘로우 정션을 가지는 하단부는 도핑이 안 돼요. 스페이서 바깥쪽은 도핑이 더 돼요. 불순물이 더 들어가겠지 안으로?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생긴 2단 형태, 계단 모양의 정션 프로파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 정리를 하면 아니 모스펫 설계할 때 솔스웨이는 그냥 뭐 N형으로 진하게 도핑만 하면 장땡 아닙니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였는데 그렇게 했더니 정션을 너무 깊이 있게 만들면 쇼채널 이펙트가 나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얕게 만들면 되겠네서 얕게 이렇게 만들었더니 아니 그러면 솔스웨이 자체가 페르세릭한 리지스턴스 너무 커져요. 이거 어떻게 없애지? 스페이서라는 공정 기술을 이 스페이서라는 구조물을 만들어요. 그리고 도핑을 한 번 더 했더니 이렇게 2단 형태로 그러니까 스페이서 기준으로 바깥쪽 영역은 정션을 깊이 있게 만들고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딥 소스 드레인이라고 합니다. 이쪽은 쉘로우 소스 드레인을 만드는 겁니다. 단점은 공정을 더 많이 해야 되겠죠. 패브리케이션 스텝을 더 밟아야 되니까 돈이 더 들 거고 생산의 시간도 더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채널 이펙트라는 토끼 한 마리도 잡았고 그로 인해 발생되는 부작용인 페라세릭 리지스턴스 증가도 때려잡았습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트레이드오프가 있다면 공정 스텝수 증가, 그로 인한 생산성 감소이지만 이걸 극복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자본을 더 투자해서 장비를 한 대로 만들지 말고 두 대로 만들면 한 대에서 공정 스텝 500스텝 밟고 끝날 걸 510스텝 밟아야 되면 그 10스텝 시간만큼 딴 데 어디서 생산 더 하면은 충분히 똔똔이가 될 것 같아서 사람들이 돈을 더 넣고 장비를 더 사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쇼채널 이펙트를 극복하기 위해서 쉘로우 정션을 도입을 했고 그로 인해 생기는 저항 성분을 줄이기 위해서 딥 솔스 드레인을 구성하기 위해서 스페이서를 도입했는데 얘가 측벽에 있어서요. 모스 구조에 엄밀히는 사이드월 스페이서라고 이제 논문에 많이 나올 겁니다. 요즘은 이게 거의 뭐 쓰는 기술이라서 별말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씁니다. 자, 그 다음 얘기 다 했네요. 그 다음 이 기술을 도입하면서 또 하나 기술적인 이득이 생겼습니다. 그게 여기 이제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왜 사이드월 스페이서를 넣고 쉘로우 정션을 가지는 솔스와 딥
정션을 가지는 딥솔 트레인을 동시에 가져서 얻는 또 하나의 이득이 뭐냐? 여기 채널에 있는 전기장 크기를 일단 한번 살펴봅시다. 있는 글을 읽어보면 레터럴 방향의 일렉트릭 필드니까 소스하고 드레인 사이의 전기장입니다. 모스 구조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모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스 FET 구조에서 드레인하고 소스 사이에 전기장 만들죠. 왜냐하면 VDS를 가하니까. 근데 이게 VD 셋보다 큰 거는 세츄레이션 모드에서 동작하는 모스 FET 얘기하는 겁니다. 리니어 모드일 때는 지금 설명하는 이 이슈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터럴 일렉트릭 필드 자체가 작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VDS가 VD셋보다 충분히 큰 주로 이제 이런 건 아날로그 회로에서 많이 이슈가 되는 상황인데요. 최근엔 채널 길이도 짧아져서 VD셋도 작아지고 VDS 자체도 작아져서 뭐 디지털 회로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메모리 제품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자, 이 레터럴 일렉트릭 필드가 어디서 제일 강할까라는 질문입니다. 너무 당연한 게 여기 드레인에다가 양의 전압을 가하고 소스에 접지를 시키니까 가장 강한 전기장은 드레인 근처에서 형성되겠죠. 그 실제 시뮬레이션을 해서 티켓 툴 여러 번 쓰고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일렉트릭 필드에 대해서 테크플랫 그 툴 써가지고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색깔로 쫙 표시될 텐데 드레인 인근에서 가장 강한 전기장이 형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전기장의 세기를 채널 포지션이니까 여기가 소스고 여기가 드레인입니다. 해봤더니 드레인 인근 여기 영역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면을 보더라도 여러분 눈에 아 여기는 전기장이 무지하게 강한 곳이구나 이해가 될 겁니다. 문제는 이 강한 일렉트릭 필드가요 문제를 만들어낼 겁니다. 이 밑에 있는 정답을 보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문제를 만들까? 전기장이 모스 FET 채널 안에서 굉장히 강력해진대요. 특히 드레인 영역 주변이에요. 솔스 영역이 아니라. 무슨 일이 생길까? 여태까지 학습한 얘기들을 잘 복기를 해보면 우리가 전자가 이렇게 수평 이동하는 것처럼 설명은 하지만 그건 평균적인 운동인 거고 쿼자이 클래시컬하게 표시한 거였고 실제는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이동해 간다라고 배웠습니다. 미친 듯이 춤추면서 난리를 친다라는 거는 충돌 이벤트가 있다라는 거고 여기는 실리콘 내부이기도 하지만 옥사이드 면과 다 맞닿아 있는 인터페이스 면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어떤 전자가 힘을 받아서 옥사이드로 뚫고 들어갈 수 있진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봤을 때 그러면 MOS 방향을 따라서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뭐 항상 세츄레이션 모드면 뭐 이렇게 생긴 거 그리겠죠. 이 표면에 있는 이 전자가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까? 들어갈 수 있으려면 뭘 해야 되냐라고 우리가 공부했냐면 에너지를 받아서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해서 진입해서 콩콩콩콩 하면서 이동하면 될 겁니다. 근데 또 하나의 방법이 여기에 트랩 같은 게 있으면 그 안에 슉 들어가도 되죠. 그거는 모스 구조, 모스 캐패시터 공부할 때 옥사이드 내 차지가 어떤 게 있는지 총 4가지에 대해서 설명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지가 만들면 돼요. 얘가요. 엄청 힘이 세가지고요. 뚫고 들어가면 안 될까? 얼마 정도의 힘이 있으면 뚫을까? 보통 옥사이드가요. 절연체 기능, 인슐레이팅 기능을 상실한다는 건 전자가 자유롭게 들락날락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요 지표입니다. 10 메가볼트 퍼 센티미터 이 정도의 강한 전기장이 있으면 옥사이드 그냥 망가집니다. 보이세요? 이건 이제 1 메가볼트 정도 되죠. 10 메가볼트가 망가지는 거니까 원 오더 이내의 크기 차이로 전기장이 여기 근처에 형성되면 전자가 어마어마한 힘을 F는 마이너스 Q이니까 전기장 세게 받아 힘 엄청나게 받아서요. 옥사이드 근처를 파괴시키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데미지 어디에다가? 게이트 옥사이드 인터페이스에 줘요. 이게 이제 드레인에 굉장히 강한 에너지가 전기장이 걸렸을 때 이슈인데 그 크기가 한 100만 볼트 퍼 센티미터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쓰고 있는 게 부동전압 1볼트 여러분 이제 소자 설계 보면 그 45나노텍이면은 뭐 1.2, 1.5, 뭐 1.2, 1.1 이 정도 쓰면 채널 길이 40나노 하면 나노 보세요. 40나노를 센치로 바꾸고 전압을 해서 요 정도 스펙을 만족하나? 살펴보세요. 뭐 꼭 이거 근처의 값이면 리스크는 생기죠. 왜냐하면 럭키하게 에너지 많이 받는 핫 일렉트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럭키 핫 일렉트론.
핫 일렉트론은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전자를 핫 일렉트론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느낌이 오죠. 뜨거운 전자. 아, 에너지가 높나 보다. 근데 럭키하다라는 거는 대부분의 핫 일렉트론의 에너지는 충분히 내가 원하는 경계선까지 올라오진 않았지만 그중에 어떤 놈은 전자와 전자끼리 충돌나서 열 더 받아가지고 진짜 럭키하게 우연이라는 뜻입니다. 럭키라는 거는 운이 좋다는 게 아니라 우연히 굉장히 핫 일렉트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놈이 생기면 백발백중 데미지를 게이트 옥사이드 인터페이스에 설령 여러분이 설계하는 전기장의 세기가 드레인에서 이 스펙을 만족 못하더라도 럭키 핫 일렉트론이 발생만 된다면 옥사이드에 데미지 줍니다. 데미지를 준다는 건 여기에 트랩 스테이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쥐가 들어가요, 옥사이드 안에. 옥사이드의 전자가 바뀐다는 뜻은 모스 캐패시터 공부할 때 배웠죠. 문턱 전압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 가장 아이디어란 모스 캐패시터의 문턱 전압 값은 메탈과 반도체 영역 MS의 이함수 차이로 결정되겠지만 이 뒤에 뭐 덕지덕지 붙었죠. 그중에 뭐 픽스드 차지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식도 배웠죠. 요게 생기는 거예요, 요거. 요게 왜 생기겠어요? 강한 일렉트릭 필드, 특히 레터럴 일렉트릭 필드 때문에 이거 왜 생겨요? 패널 길이를 너무 짧게 만들었는데 구동 전압은 그만큼 낮추지 못했기 때문. 더날드 박사님이 말한 컨스턴트 일렉트릭 필드 스케일링을 추종하지 못하고 반도체 기술이 발전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긴 이슈가 여기 보고 있는 이 하이 일렉트릭 필드가 만드는 이슈고 그 구체적인 문제의 실체가 얘입니다. 게이트 옥사이드 인터페이스의 데미지입니다. 트랩이 늡니다. 더 놀라운 거는 트랜지스터가 동작하면서 이 트랩 스테이트는 더 늡니다. 이런 걸 이제 에이징 이슈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거죠. 젊을 땐 건강했는데 나이가 들면 아프죠.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죠. 관절이 아픈 것도 관절을 많이 써서 아픈 겁니다. 트랜지스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 제품으로 나갈 때 문제가 없었는데 한 3년 쓰니까 고장나요. 그러면 제품을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 3년 동안 제품 써보고 고장난 거 찾아서 제품 수리하고 설계 변경하면 3년 동안 경쟁사가 아마 장사 다 해먹고 도망쳐서 우리는 2등 사업자가 돼서 결국 쫄딱 망하겠죠. 결국 해야 하는 것은 가속 실험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강한 전압을 가해서 3년 정도 썼다라는 수준에 도달하는 에이징 효과를 만들어내야 될 겁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연구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이제 릴라이빌리티라고 하죠. 신뢰성 이슈. 릴라이빌리티 테스트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자체도 하나의 학문 분야인데요. 그 얘기는 다음에 합시다. 어쨌건 그 정도 컨셉을 가지고 논문들을 볼 때 릴라이빌리티 이슈를 어떻게 계산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 아, 이런 얘기들이구나라고 기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우리 또 이 배운 단어 여기 나오죠. 임팩트 아이나이제이션. 일렉트릭 필드가 굉장히 강하면 특히 여기서 강하면요. 밴드 밴딩 그려보세요. 솔스에서 드레인 X 방향 따라 밴드 다이그램 그려보면 쭉 휘죠. 요거예요. 솔스 드레인 여기 채널이면 요거. 얼마나 세겠어요. 들어가서 쿵쿵 할 때 요때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어난 상황을 여기 일렉트론 홀 페어 짝으로 일어난 걸 그렸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EHP가 생긴 다음에 얘네들이 여기에 전기장이 있으니까 전자는 드레인으로 가는데 홀은 소스로 가면 천만다행인데 여기도 접지돼 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접지는 안 하죠. 이렇게 메탈 라인 뽑아가지고 여기 시험 문제도 냈던 것 같습니다. 여기를 접지하니까 사실은 이 안쪽이 다 접지가 되는 효과가 나지만 사실은 이거 P-타입 서브스트레이트니까 이 물질 자체가 가지는 벌키한 저항값이 있을 겁니다. 그 저항을 표시했고 원래는 이 접지 라인도 위에다 붙여야 되는데 그냥 이해하기 쉬우라고 사실 이게 더 이해를 어렵게 만드는 것 같긴 하나 어쨌건 이렇게 만든 겁니다. 여기 P뿔 영역 여기서부터 P뿔 영역까지 요 P타입 기판이 가지는 저항값을 여기 모델링을 해서 넣은 겁니다. 그럼 이 홀이요. 솔스로 가면 상관없는데 바디로 빠져요. 바디로 빠지면 왜 문제가 되냐면 드레인 소스 게이트 3단자 3터미널 모스 FET에서 드레인에서 요 제4의 단자라고 불리는 드레인에서 바디로 빠지는 IDB가 0이 아닌 값이 생겨요. 왜 생기냐고요? 여기에 하이 일렉트릭 필드가 걸려서
임팩 아이오나이제이션 현상요. due to 임팩 아이오나이제이션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데 어디로 흐르죠? 벌크 영역, 딥한 영역. 그래서 substrate current 또는 벌크 커런트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마땅히 0이어야 됩니다. 아이디어란 모스 FET였으면. 하지만 생깁니다. 아니 조금이면 문제 없었는데 숏 채널화 되면서 채널 길이는 짧아지는 10배 짧아졌는데 양단에 인가되는 전압은 10%밖에 안 줄었으면 내부의 전기장은 점점 세집니다. 트랜지스터의 테크 노드가 100나노, 90나노에서 65, 45, 28 줄면 줄수록 더 이슈가 됩니다. 이런 에이징 이슈, 릴라이빌리티 이슈도 꽤 중요한 테마입니다. 자, 그러면 저런 릴라이빌리티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멋진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그게 좀 전에 배웠던 이렇게 생긴 요겁니다. 요거 쇼채널 이펙트 줄이려다가 그 소스 레인의 페르세릭 저항이 커져가지고 그거 없애려고 사이드월 스페이서 만들어가지고 요즘 옥사이드 나이트라이드 옥사이드 삼겹살 구조인데요. 옛날에는 옥사이드 하나만 썼습니다. 이거 왜 삼겹살 쓰나요 하면 이것도 이쪽 드레인에 있는 메탈 라인하고 게이트하고 게이트 드레인 사이에 캐패시턴스 값을 제어하고 싶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캐패시턴스 게이트 드레인에 캡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트랜지스터 레벨에서 대충 설계하면 요 사이에 여기 캡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는 무시하죠. 실제 존재한다니까요. 패브리케이션 끝내고 나면 요 게이트 단하고요. 요 드레인의 전극단하고 사이에 이 안에 무슨 물질이 있는지를 보면 다 절연체예요. 그 메탈이고 가운데 절여 있으면 MIM 구조의 캡이네요. 그래서 이런 게 그려지는 겁니다. 게이트 드레인만 있어요? 게이트 솔수도 있습니다. CGS도 있습니다. 그럼 바디하고는 없습니까? CDB는 없나요? 보세요. 있잖아요. 여기 드레인이고 여기 바디라고 생각하면 물론 저 멀리 어딘가에 탭셀을 붙여서 위로 빠지겠지만 편의상 밑으로 올게요. D하고 바디 사이 뭐 없나? 배웠잖아요. 요거 M 플러스 영역 이게 P면은 공핍층, 디플리션. 그래서 이 CDB는 정션, 디플리션 캡일 거예요. PN 다이오드. 이거 다 존재합니다. 왜 중요한데요? 보스펫이 AC 동작을 할 때는 캡 성분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런 것들 다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PN 다이오드, MS 다이오드 잘 이해하고 있으면 한눈에 보일 겁니다. 자,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 근데 말입니다. 이 조금 전에 말한 그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이제 세져가지고 여기에 뭐 이상한 일이 생기면 막 이 벌크 커런트, I, 서브스트레이트 커런트 흐른다고 하는데 이거 없앨 수 없어요? 어떻게 없앨 건데 하면 원흉을 제거하면 됩니다. 이 전기장이 너무 세져서 생긴 이슈잖아요. 그래서 솔스에서 드레인 쪽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휘니까 이 높이차 배웠잖아요. DEC를 X에 대해서 미분해서 Q분의 1 곱하면 이게 전기장이잖아요. 여기 기울기가 이게 엄청나게 가빠르니까 전기장이 세진 거니까 기울기를 줄이면 되겠네요. 어떻게 줄일 건데요? 방금 전에 배웠던 이 쉘로우 정션과 여기 딥솔스트레인 정션을 만들 때요. 여기 쉘로우 정션 만들 때 도핑의 양을요. n을 하지 말고 n-로 합시다. 그러면 n 플러스 n 마이너스 그다음 가운데 채널 영역 p n 마이너스 n 플러스 이 접합이 만들어집니다. 소스부터 드레인까지. 근데 기존에 아주 심플한 모스펫이었으면 n 플러스 p n 플러스 끝입니다. 요 사이에 요걸 넣겠다는 겁니다. 요 사이에. 요걸 넣으면 뭐가 좋아지느냐? 밴드 다이어그램 그려보세요. 여러분이 이미 다 학습한 지식만 있으면 이렇게 확 떨어지는 게 이게 얘죠. 심플한 거. 근데 n-가 여기 하나 있으면 커브가 이렇게 간 다음에 서서히 떨어지고 색깔 바꾸자. 올라간 다음에 이 소스 쪽은 이거 안 그릴게요. 드레인 쪽만. 그래서 훅 이게 아니고 서서히 떨어진 다음에 마지막에 요 n 플러스 있을 때 훅 떨어져요. 여기 보세요. 여기 기울기가 완만해졌죠. 여기는 이렇게 가파른데 완만해졌죠. 이게 PN 접합이냐, PN 마이너스 접합이냐, PN 플러스 접합이냐, 벤 다이어그램 X 방향 따라 다 그려보세요. 그러면 기울기가 어느 게 제일 낮은지 알 겁니다. 그게 요거죠. 제일 낮은 기울기가 가진 게 N 마이너스. 그래서 야 앞에 그 소스 주인 저기 쇼채널 이펙트 극복하느라고 쉘로우 정션이라고 했지. 거기 도핑 농도 얘기는 별로 안 중요하다 했어요. 정션의 뎁스가 중요하죠. 여기는 N-로 일단 도핑하고 사이드월 스페이스 만들고 도핑 한 번 더 때려서 뎁스는 깊이 있게 가되 아주 진하게 N+를 만들어서 N-와 N+로 구분되어 있는 드레인 스트럭처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요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가
연하게 도핑된 드레인이라고 해서 줄여서 LDD 구조를 가진 모스FET라고 합니다. 이거 지금 업계에서 다 씁니다. 안 쓰는 기업 없습니다. 안 쓰면 reliability 스펙을 못 맞춥니다. 제품 출하하면 1년 내에 다 고장 나가지고 제품 고객들이 야 물려줘 동작 안 돼 고장 나 니 거 안 살 거야 앞으로 이렇게 돼서 이 LDD 구조를 다 도입하고 그 결과 핫캐리어 이펙트가 감소됩니다. 물론 당연히 부작용도 있습니다. 안 좋은 점, 요 부분만큼은 도핑을 연하게 했으니까 다시 저항의 값이 커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뒤에 저항값을 충분히 작게 만들면 토탈 저항값은 내가 원하는 스펙을 맞출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LDD 구조가 가지는 파라세틱한 저항값들, 아까 말한 대로 이 부분 저항 생기겠죠. 그래서 요렇게 모델링하면 될 겁니다. 그럼 앞에서 배웠던 IV 관계식에서 이런 페르세릭한 저항값 SRD가 생기면 어떻게 전류전압식을 바꿔야 될까요? 라는 얘기인데요. 뭐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요 텀 하나만 더 넣으면 됩니다. 우리가 벨러시티 세츄레이션 할 때 분모에 뭐 하나 더 들어왔듯이 벌크 차지 모델이나 스퀘어로 모델에서 만약에 페라세릭 소스 저항값을 꽤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면 요 밑에 텀을 하나 더 넣어서 모델을 수정합니다. 이런 수정하는 모델들이 버클리에서 만든 비심 모델의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뜰 거예요. 왜 RD는 고려 안 하나요? 왜 여기 수식에 RD는 없어요인데 이게 이유가 드레인에 전압 가하면 결국 전류가 흘러서 빠져나가는 게 여기이기 때문에 소스 영역이 더 이 페르세릭 소스 저항값이 페르세릭 드레인 저항보다 훨씬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통의 모델에서는 RD 값이 존재하지만 왜냐하면 소자를 대칭형으로 만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RS만 넣어서 IV 관계를 만들어도 실제 측정하는 데이터 값이랑 잘 일치하기 때문에 심플한 모델을 엔지니어가 선호해서 이렇게 RS로 썼습니다. 까지가 오늘의 얘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디블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보고 모자라면 내가 따로 별도 녹화해서 요 먼저 좀 올려줄 수 있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